좋아요, 구독.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 쪽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섹터 전반에서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범한 퓨얼셀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예전을 돌아보면 두산 퓨얼셀이 사실 먼저 생각나긴 하는데 네네. 대장주의 성격이 좀 바뀌는 시점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대장주가 바뀐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수소 쪽에 좀 강세 흐름들이 범한 퓨얼셀 말고는 딱히 그렇게 많이 포착은 되고 있지 네.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소 쪽에 대한 섹터에 수급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의 테마는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의 이슈는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 대한 사이클 수급을 잡혀준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기업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시가총액이 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올리기에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큰 폭을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범한 퓨얼셀 쪽에 좀 자금이 쏠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상 지금 뭐 수소차만 딱 놓고 보면은 범한 퓨얼셀도 지금 그렇게 거래 대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소 같은 경우가 제 기억상으로 한 2년 전 한 상반기 때 한 차례 좀 수소가 모멘텀이 부각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뭐 두산 퓨얼셀도 굉장히 좀 잘 갔었고요. 수소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갔다가 거의 2년 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재료가 없었던 상황이죠. 수소 같은 경우가.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현대차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긴 했는데 사실 수소는 저는 굉장히 좀 먼 이야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전기차가 먼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어야만이 수소도 어느 정도 주가 상방에 대한 트리거로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수소는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수급이 몰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기 보유자분들은 이번 계기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반대로 이제 신규분들 같은 경우가 수소 쪽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소가 좀 워낙 바닥권에 많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더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산업이긴 해요. 매력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또다시 위쪽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쉬고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플레이를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수소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신재생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재생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에너지 쪽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신재생 쪽 같은 경우가 사실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좀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좀 많은 탄력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미중 분쟁에 대한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게 현 시점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판가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라든지 신재생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시장 쪽이나 미국 시장 쪽에 진출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었죠. 중국이 너무나도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관세를 부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 지금 1위 기업이긴 합니다. 1위 시장이긴 해요. 태양광 쪽으로는. 그리고 2위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입니다. 그럼 결국 미국 쪽에 대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쪽 같은 경우와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지금은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모멘텀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지금은 말로만 나온 게 아니라 결국 사실 기정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미중 분쟁에 따른 수혜가 당분간은 신재생 쪽에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만 놓고 봐도 뭐 CS 윈드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명 에너지라든지 지금 각각의 에너지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로 연료 존재 쪽까지도 저는 좀 뒷심을 좀 발휘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재생 쪽 같은 경우가 이번 이 이슈의 계기로 통해 가지고 기업별로 각각 재료들이 얼마나 부각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명 에너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이 됐을 때 당시에 대명 에너지가 생각보다 좀 대장 역할도 좀 많이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신재생 쪽에 대한 이슈나 모멘텀이 좀 붙어가지고 최근에 다시금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민간 풍력 발전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좀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입지력도 가지고 있고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앞전에도 대본 단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결국엔 이제 미중 분쟁에 따른 반사 수혜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미국 쪽에 대한 사업의 진출에 대한 가속화가 좀 붙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 인해서 공급가인 부분들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대폭 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바닥에서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는 단기 수익권은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이고요. 제가 오늘 종목을 좀 뽑았을 때 당시에는 한 12%, 13% 정도 강세였는데 지금 보니까 또 20%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도 거래 대금들이 긍정적으로 터져준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 평들을 전부 다 돌파해주는 양봉의 캔들이 좀 나와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2,200원이 일단은 좀 매물이 좀 두꺼운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22,2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시가 라인을 일단 이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늘 일단은 양봉에서 좀 거래 대금들이 많이 실렸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가 라인을 만약에 좀 이탈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1차 목표가를 한 22,000원대 잡고 그 위로도 충분하게 수익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신규 분들도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대명 에너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너무 에너지가 핫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전에 벌써 또 소개를 해주셨죠. 원전과 관련된 우진엔텍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벌써 보니까 수익률이 13%나 넘게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16일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탄력도는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언제 고점이 나오냐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진엔텍도 마찬가지고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당일 기준으로, 일일 기준으로 20%, 30% 올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7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체코와 관련되어 있는 원전 모멘텀도 있고요. 6월 달에 영국 쪽에서 관련돼 가지고 방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현재 3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3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 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네. 연료 전지에서 그 연료 종류 중에서 수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료 전지라는 큰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 역시 에너지 원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도 굉장히 오늘 탄력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해요. 조금 더 약한데 더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력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는 가장 약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부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들어오는 힘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태양광도 좋고 원전도 좋다라고 보는데 이 연료전지 쪽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쪽과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7%, 8%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 쪽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서
일진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관련된 뭐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돼서 수소라든지 연료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진하이솔루스도 조금씩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까지 추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오늘 종가 베팅할 섹터를 살펴본 게 에너지 쪽은 또 아니시더라고요. IT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멀미가 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애플보다는 삼성이나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뉴프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성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갤럭시 S24가 판매가 많이 되면서 그에 따른 삼성 쪽에 대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메타 쪽에서 XR 기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 XR 기기 쪽에 대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북미 기업 쪽에서 올해에는 저가형 VR 기기를 내놓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애플 쪽에서도 계속해서 비전 프로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와 엮인다라고 한다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IT 세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천천히 보셔도 되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상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제가 월봉을 잠깐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에서 2023년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 라인대가 현재 가격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상방으로 좀 가볍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지 몇몇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는 성향상 너무 어려워. 너무 좀 부담이 돼라고 한다면 전 뉴프렉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원으로 꽤나 높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 정도 수익 구간으로 잡아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